공익제보자의 새 이름 호부사 그 5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윤선 기자고요. 함께 하실 정경원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네. 우리가 너무 더울 때 네. 폭염 중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추워졌습니다.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네. 그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소중한 공익제보자 선생님들 많이 모셨는데 네. 이 5번째는 정말 네. 어렵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몇몇 언론들이 네. 알아서 이렇게 벌써. 홍보를 자발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홍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홍보가 안 되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럼요. 큰 신문들이 그것도 거대 신문 나서서 그냥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 보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두 신문을 위해서 우리 네.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지금도요, 사실, 현장에서,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거는 아닌데. 그럼. 정말 이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당장 생계가 걸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얘기를 그렇죠.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답한데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나요? 네, 예. 나가고 있습니다. 예,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함께 하시면 정말 큰 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죠? 우리 이거 함께 하는데? 네, 호루라기 재단요? 그렇죠. 호루라기 재단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네. 어떤 데인지. 공익제보와 관련해서 망설이시거나 혹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호루라기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많은 변호사님들과 또 법조인들 그리고 또 많은 경험자들이 상담과 또 치유를 도와드리고 법적 소송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호루라기 재단으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이렇게 깨알 홍보. 그리고 네. 또 있어요. 우리가 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공유하기.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종 세트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사회를 맑고 밝고 그럼요. 또 네. 평화롭게 하는 지름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루라기 재단, 이거 후원 계좌 네.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네. 홍보를 위해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후원으로 많은 힘을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수다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함께 하실 네. 정말 뜨거운 네.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최초로 알고 시도예요. 있습니다. 여기는 언론사도 아닌데 네. 그러니 언론사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현직 검사 네. 3인방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정 검사님, 그리고 서지영 검사님, 박병규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영화에서 보던 그림하고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르세요? 네, 아니 이렇게 착할 수가. 네, 맞아요. 인상이 너무, 너무 좋으시죠? 좋으세요. 예, 이런 분들에게 조사는 12시간도 받겠어요. 그럼요. 예. 제가 검사님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께 이 프로그램 출연하신 분들께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익제보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정 검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익제보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네. 작년에 이문옥 밝은 사회상을 타면서 네. 일본가 제가 공익제보자는 맞더라고요. 그렇죠. 광의에 그럼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했던 행동들에 느꼈던 그 절망을 아마도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딱 불러보면 절망적인 순간에 깜깜해요. 주위가 깜깜해요. 정말 혼자 버려진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자신의 공익제보자가 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역할을 한다는 거 힘들지만 시대의 역사에 선택된 자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신이 멋져요. 네. 당신이 야. 옳아요. 아니 혹시 저기 작가세요? 아니 근데 문학적 소양이 이야. 탁월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저기 약간 오늘 그 헤어스타일이 네. 그 뒤에 머리를 묶으셨어요. 네. 핑크색 머리끈을 네. 묶으시고 이제 티셔츠 차림으로 오셔서 약간 고3. 네. 수험생. 이제 수능이 다가오기 때문에 고3 컨셉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네. 그는 문학 소녀였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티셔츠에 뭐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게 예. 루게릭 환우들에 대한 대공도 그런 건데요. 네. 이게 얼음 속에 갇힌 장미인데 음. 루게릭 환우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밝게 빛나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 걸 홍보하는 옷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었네요. 아니 네. 뭐
대단하십니다. 네, 아, 오늘 맞습니다. 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박병규 검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벌써 정이 뚝뚝 넘쳐요. 일단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뭐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공익 제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주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시다 보면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용기도 얻으실 수 있고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박 검사님 처음 뵙고 네. 굉장히 그 좋은 학교 선생님 같은 네, 맞아요, 인상을 좀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의사 선생님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이미지가 그러니까요. 너무 착하시고 선하신 예, 분이시죠. 수수하시고 네. 선하시고 네, 너무 좋은 검사님이셔서 사나운사 거를 어떻게 다루실까? 그분의 검사 본심은 어떻게 네. 나올까? 예,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저는 이분을 텔레비전에서 처음 뵙고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응원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특별한 방송을 통해서는 저희가 처음 만나 뵙는 네.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지현 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 검사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외부적으로는 제가 유명할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두 분 선배님들이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말씀도 잘하시고 또 재미있으시고 또 훌륭하신 분들로 유명하셔서 사실은 선배님들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네. 그리고 겸손 버전. 네, 네. 겸손하기까지. 네. 네. 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의 촛불을 켜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누구도 촛불을 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작은 촛불 하나 켰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이제 제작 취지가 네. 뭐 공익제보가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격렬히 반대를 했어요. 네, 아니 현실이 시궁창인데 이걸 어떻게 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끝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살아있는 양심의 수준이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쓸 때 늘 이제 정치 검사들 위주로 비판 기사를 네. 많이 썼는데 네. 오늘 제가 만나는 검사님들은 네. 제가 그동안 어떠세요? 알았던 정말 그러니까 저도 좀 잘못했다는 반성이 좀 네. 됩니다. 시작부터. 영혼이 왜냐하면 이렇게 맑으신 분들도 있는 이렇게 거예요. 영혼이 맑고 이렇게 훌륭한 검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동안 그 다 싸잡아서 검찰 비판했던 기자들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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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그 공통 질문을 우리 정경원 선생님께서 꼽아 주셨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좀 당혹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제가 예. 뽑아놓은 공통 질문 1번이 뭐냐면 네.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검찰을 사랑하십니까가 제가 뽑은 1번 질문입니다. 네. 검찰을 사랑하시는 건 맞으시는 거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믿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질문의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익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속한 조직이 망가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곳 같은 이야기도 하게 되고 아프지만 비판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왜 그토록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검찰을 사랑하는지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꼽았습니다. 임 검사님 눈이 네.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는 게 어떠냐라는
선배의 충고를 들은 건 2003년이었어요. 네. 2003년에 왜 들었냐면 제가 이제 저도 미투 했잖아요. 네. 미투 했을 때 이제 경주에서 성폭행 미수의 네. 피해를 당하고 사표 쓰라고 부장한테 경고했는데 사표 안 쓰고 버텼을 때 네. 이제 선배들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안 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인천지검에 있던 제가 인천에 있다 경주를 갔었으니까 인천지검에 있던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여자 검사가 알려지면 결국 알려진다. 알려지고 나면 너만 다친다. 그러지 말고 개업하고 인천에 와서 개업해라. 선배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연관 예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새 돈 벌었잖아요. 검사 1, 2년만 해도.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막 하면서 또 개업하래요. 그때 제가 확 열이 받더라고요. 저는 내 일이 좋은데 내가 왜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가야 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직업이 솔직히 검사라고 생각했다가 네. 징계 취소 소송 등등을 하면서 야 변호사도 되게 멋있는 직업이네. 판사도 정말 중요하고 멋진 직업이다라고 해서 다른 어느 직업도 다 그만한 멋과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직업이 검찰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네.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충고할 수 있는 직업이 네. 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 정의를 세우는 축이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명 의식이 있어서 검찰을 사랑을 하고 앞으로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거는 제 옛날에 정말 검사가 제일 멋있다 약간 오만이 있었는데 어느 직업이든 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그 자리 직책이나 책임이 아니라 소명 의식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명 의식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멋진 직업이거든요. 네. 검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임검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진짜 이렇게 얼마나 이게 근데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이제 이 공익제보자들 취재 요청이 많잖아요. 네. 언론사에 사회부 기자 때 해보면 10중 8구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다치니까 네. 여기서 접어라. 비리 제보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그렇죠. 네. 이제 그 회유와 협박 이런 걸 당하다가 그래도 정의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네. 찾아왔습니다. 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 마음 확 꽂혔습니다. 그렇죠. 네. 박 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전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때 그 검찰을 사랑하느냐. 네. 대답을 아까 안 하셨던가요? 제가 못 봤습니다. 쑥스러워하시는 거예요. 네. 네. 사랑 고백을 하니. 사실은 검찰이 지금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이 힘들게 했던 분들도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검찰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인데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뭐 애들 뭐 키울 때만 하더라도 때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네. 필요하고 그렇게 뭐 좋을 때는 뭐 복도도 주기도 하지만 나쁠 때는 안 좋은 점을 또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조직 논리에 매몰이 되다 보면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검찰을 사랑하다는 말은 저는 잘 안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진짜 인생을 바치고 거의 생명을 바치다시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검사들을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검사님은 좀 약간 사랑하기엔 검찰 조직이 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 함께하는 이 검사들, 그럼요. 의로운 검사들, 네. 내가 이 의로운 검사들하고 함께하는 이 공간, 여기를 사랑한다. 네. 바로 저는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왜 문무일 총장님 확 지나가죠?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서 검사님은 어떠신가요? 검찰에서는 제가 검찰을 망신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검찰을 망신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검찰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검사를 그만둘 각오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제가 검사를 그만두더라도 검찰은 정말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의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정의가 바로 서야 되고 정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범죄자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가장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검찰이고 그렇죠. 그런 검찰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검찰 안에서 물론 이제 영화로는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네. 나오지만 그래도 실제로 검찰 그리고 법원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 그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 조직 논리에 따라서 정의고 뭐고 없이 오로지 조직 논리만 가지고 내부에서 정의롭게 일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라는 이의제기를. 그렇죠. 이의제기나 반대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 문화. 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세게 네. 해보려고 세 분이 나오신 겁니다. 네. 제가 세 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세 분 다 한 분 한 분씩 사연이 있으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보따리를 좀 네. 풀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문정 검사님 영화 네. 도가니 네. 그 사실은 이 공판 검사로 남겼던 글이 매우 화제가 네, 됐었습니다. 네. 그의 그 문학적 소질을 이때 발현된 것이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때 좀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또 다시 앞 2003년 경주부터 솔직히 다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 제가 부장검사한테 결국 사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부산지검을 갔는데 미투할 때 제가 부산지검에서 사연을 하나 더 언급했어요. 네. 검사와 스폰서라고 네, 네, 네. 해서 예. 예전에는 뭐 정관 변호사 스폰서 달고 예. 지펀하게 놀다가 네. 뭐 성매매로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부장이 이건 19금 발언에 가까운데 어떻게 네. 되냐. 하여튼 뭐 점심시간에도 자기가 섹스를 잘하는 걸 이야기해요. 부장이. 식사 자리에. 아니 저기 검찰 직원들하고 함께 검사들이 밥 먹는데 점심에? 네, 점심 저녁은 당연한 거고 막 섹스 이야기를 막 해서 제가 듣다가 너무 불편해서 여기 처녀 총각들도 있는데 좀 그러지 마시라 해서 좋게 말하면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이분들은 처녀 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시원하게 놀고 결국 그때 스폰서 달고 성매매를 나갔죠. 나가서 제가 결국은 이 정도면 못 참겠다.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경주에선 사표를 받았는데 부산에서 또 제가 임지 옮길 때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검찰에서 버티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계속 검사하고 싶은데 그렇게 누가 저랑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반발 수위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은 그대로 너무 못 참고 가겠다 해서 안에서 내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불을 바꿔달라. 네. 저 부장한테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서 나 결제 못 받겠다. 내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결국 전국에 어떻게 부장들 사이 소문이 나냐면 경주에서도 부장을 잡아먹더니 부산에서도 부장을 잡아먹었다. 부장한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다라고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부장들 사이에서 공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 가서 공판 검사가 됐던 이유가 꽃뱀 여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에서 왔을 때 제가 잠시 30기로서 예. 어느 정도 수석급인데 네. 수석급 여검사를 지방에서는 잘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산에다 그 부장들을 포함한 사람들한테 이 문장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꽃뱀 검사라고 하니 평판 조회를 했더니 예, 꽃뱀이라고 나온 거예요. 꽃뱀을 누구랑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 그 광주지검의 부장들이 꽃뱀이니까 법원에 일단 보내자. 네. 그래서 제가 공판검사가 된 거예요. 네. 갔더니 도가니 사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가 되게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뭐 전 초임 때 그 한두 달 만에 술자리에서 부장이 제 입술에 뽀뽀를 한다거나 부산에서 볼뽀뽀가 입술 볼뽀뽀도 그냥 참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술자리에서 그냥 서 법사님도 상가집에서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회식 자리에서도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한 거 그 정도 그러니까 볼뽀뽀 입술뽀뽀 정말 강한데 센데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 평판 조율에서 배탈을 시켜버리잖아요. 부장들이. 예. 그런 걸 문제를 삼지 않고 술자리에서 그런 걸 넘어가 주지 않는 여검사랑 같이 일하려고 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판에 가서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는데 네. 그런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할수록 두 가지 아주 그 가해자에 붙어가지고 더욱더 나쁜 악랄하게 하는 부역자가 되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의식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피해자 아이들의 고통이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가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겨우 6개월밖에 공판에 관여한 게 아니라 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저희 공판 검사실에 와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냥 같이 아파해 준 것. 그 아이들이 법정에서 그 수화 통역을 할 때 두 단계로 통상에 하는 그 수화는 이 광주에 나오는 지적장애 어린아이들도 좀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식 수화를 못 알아들어요. 아기들 언어가 있고 어른들이 언어가 있잖아요. 수화가 두 단계로 어려운 수화를 하면 그 법정 정식 통역사가 수화 통역사가 다시 선생님한테 쉬운 통역을 했는데 그때 아이들이 그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손짓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짓을 하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걸 봤을 때 미칠 것 같은 그 너희들이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근데 제가 검사한테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임 검사님이 글로 남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읽어드릴 텐데 우리 PD님께서 나중에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줄 텐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2007년 그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오로리 곤두선 느낌이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 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참, 사실은 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돈도 많고 또 힘께나 쓰고 권력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지만 힘 없고 돈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대접을 잘 못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그렇지만 그럴 때 그 힘없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분들이 바로 사실은 검사님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울분을 담아서 쓴 글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이게 정말 뭐랄까, 이게 그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좀 많이 연구해서 쓰시는 겁니까? 일필휘지로 딱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법정에 그 현장에 서 있었다면 느끼는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능력이 이른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다 못 쓰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느낄 만한 그 울분과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명감, 그건 뭐 사명감.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이 아마 느껴졌던 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임 검사님께서 이제 미투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군가는 좀, 여검사님들이 지금 몇 분이십니까? 지금 실례지만 500명이 이제 넘죠. 500명. 그러면 500명이 연대하면 좀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면 조직 내부에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젠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외부에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는 서 검사님이 하시고 나서 그랬지만 검찰 안에서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당했던 일을 구체적으로 손에 손등만 그러니까 손톱 크기만한, 동전 크기만한 멍이 들었다. 그 부장이 그런 일을 했다. 다 말했었는데,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만 윗사람들이 경각심이 들고 아랫 사람들도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일 있을 때 저한테 상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여기 선배 있다. 나한테 말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근데 어느나 성폭력이라는 건 갑질이잖아요. 권력 문제는 가불이 관계니까
하게 되면 인사 보복 결과로 이제 인사 평정이 나빠지고 예. 아무도 그 검사랑 같이 일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위에 잘 나가는 검사들은 속칭 무마조죠. 예. 막 그걸로 그래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서 검사님도 그걸 당하신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때 서 검사님이 이름을 좀 들어봤는데 같이 근무한 적은 네, 없어가지고 네. 제가 서 검사님한테 지침을 그건 기억이 나요. 계속 아침 내내 이걸 갖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후배들이 당한다. 지금 반드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막 제가 했던 거는 다른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피해자들이 그래요. 저도 그걸 아니까 부장들이 같이 근무 안 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인사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 세평 그런 것에 대한 공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상의하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고 상대 부장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본인이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한테 인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걸 감수할 용기가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냥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서 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그 PC방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네. 아무도 나서지 않는 문화.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위험한 네. 시그널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니 누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그렇죠. 짐 좀 들어드리고 네. 아유 괜찮아 좀 털어드리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인지상정인데 다치거나 말거나 뭐 이런 분위기면 이게 매우 곤란한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 검사님. 그때 그날 그 주변의 상갓집에서 또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명구스러운 측면도 있긴 한데 제일 좀 어려우셨던 것은 어느 것일까요? 사실은 특히 외신하고 인터뷰를 하면 많이 여쭤보세요. 왜 그 당시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 특히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근데 제가 상갓집이 2010년도 일이고 제가 2004년에 검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검사가 됐을 때는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어떤 겁니까? 죄송합니다. 글쎄요. 뭐 입에 담기가 말씀하셨듯이 회식 네, 자리나 이런 데서 그렇죠. 뭐 회식 자리에서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봐야 하고 일반적인 점심 식사 자리 또는 차 마시는 자리에서조차 거의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문제 삼아서는 저는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매일같이 문제를 삼고 있으면 저는 검사로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시는 여검사가 제가 2004년에 저희 동기가 20명이 여검사가 임관을 했는데 당시 처음으로 여검사가 100명이 넘은 거예요. 2000명 중에 여검사가 100명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예. 남자 선배들이 저를 앞에 놓고 바라보면서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 회사 여검사가 이제 100명이래. 야 우리 상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끝났다는 거예요? 여검사가 들어오면 네. 수사력이 약해지고 이 일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여검사의 능력을 왜 여검사가 수사력이 약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당시에도 많았고 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저를 눈앞에 대놓고 제가 소설 형식으로 쓴 글이 있어요. 네네네. 저를 눈앞에 대놓고 저를 처음 본 날 여검사는 남자 검사의 50%다. 너는 여기 있는 애들의 50%니까 나한테 인정받으려면 2배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검사한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은 남자 검사 못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검사를 무시하고 여검사를 천하게 여기는데 내가 정말 그때는 사실 제가 홍성지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는데 홍성에 근무한 최초의 여자 검사였어요. 저는. 그래서 저 한 명이 여자 검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또 거기 근무하는 검찰청 직원들은 여자 검사라고는 저밖에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한 사람이 그렇죠. 여검사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행동해야 했고 그런 불이익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일일이 문제를 삼으면 이래서 여검사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듣거든요. 그리고 궁금하게 얘기했어요. 여검사들이 술자리나 그런 데서 친하자고 한 행동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런 여검사들하고는 같이 일 못해. 그런 여검사가 있기 때문에 여검사 전체가 욕먹는 거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로서는 그런 거를 일일이 문제 삼았다가는 나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여검사마저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이 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것이었죠. 참고 사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비슷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여기 계신 이문정 선배님도 마찬가지시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렇게 했던 가해자가 반성을 하기는커녕 자중을 하기는커녕 인사보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당했던 또 여검사들이 당했던 그 많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다 문제를 삼자고 하면 글쎄요 검찰청이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박 검사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두 여검사님들의 그 말씀에 혹시 거짓말 있습니까? 이거 지금 뭐 그냥 예. 그냥 분위기 좀 좋게 하면 참 예. 여검사님들이 50%라는데 저는 한 40% 됐나 봅니다. 그냥 분위기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예. 약간 좀 그런 분위기야 뭐 임 검사님은 저하고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약간 검찰 조직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그런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특화되어 있지 않는 아니, 사람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검사들이 그 조직 안에 500명이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지금 두 분의 여검사님들께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의 일상화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겪었다는 건데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여검사들하고 일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많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길 이렇게 자주 나갔으면 이제 제가 보겠죠. 추임 때 그러니까 술을 별로 안 드셨어요? 저는 저 혼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못 보셨구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저는 거기 검찰 내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는 맞아요. 그런 분위기는 그러니까, 맞다. 그런 분위기는 맞는데 제가 술자리를 즐겨하지 않고 좀 빠지는 사람은 그런 자리 자체를 사실은 가지 않는 사람이니까 목격을 했으면 또 나는 뭐 그걸 모른다고 하고 뭐 또 발뺌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동참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사실 좀 외면을 했었다고 또 사실은 저도 사실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박 검사님은 사실은 그런 자리에 가셔서 만약에 목격하셨으면 제가 알기로 그냥 침묵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 뭐라고 아니요, 하셨겠죠? 저도 충분히 그 정도는 비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아까 전에 초두에 검찰을 사랑하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게 근데 그것을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방에 오는 조사받아 오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그래도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조직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박 권사님한테 반성문을 받으려고 일기에 반성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꼭 예. 반성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런 나쁜 소문들이 도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직접 본 거는 또 아니니까 누구 말이 맞지. 사실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공론화를 시키고 좀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니니까 뭐 제가 또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것이
또 비겁하게 또 숨는 게죠. 근데 네. 언론사들도 그래요. 언론사들도 사실 앞서 이제 서 검사님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경우에 위로 올라갈수록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그 초임 기자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있다가 위로 갈수록 이제 뭐 부장, 국장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없는데 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아유 뭐 뭐 위로 올라가면 회식도 많고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하는데 애도 길러야 되고 할수 집에 있겠냐? 살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안 돼 그런 거 마치 봐주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육아 때문에 뭐 가정생활 때문에 봐주는 것처럼 그래서 승진 안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이른바 이제 성평등 그리고 성인지의 수준이 그 정도다.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같이 한번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 제기를 좀 받아서 그래요 선배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런 조직 내에 조직 안의 문제니까 뭐 밖에 알리지 말고 굳이 뭐 언론사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끼리 좀 바꿔보면 어때요? 이런 거를 좀 동참하고 싶다는 후배들 있거나 혹은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선배님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우리 조직은 강구해요. 아주 강구해요. 네. 저희 많이 바뀐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간 사람 위에 사람들 몇 명 나갔지. 네. 그 시절에 그렇게 정권에 부합해서 부역했던 분들 그대로 있잖아요. 네. 문무일 총장님은 뭐 그 시절에 검사장 안 되셨습니까? 뭐 다 뭐 하셨잖아요. 네. 지금 검사장. 그러니까 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아주 비근한 예는 뭐냐면 제가 고발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전 네.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순환 전 총장님 네. 등등 고발장을 냈던 그 사건이 뭐냐면 2015년이면 오래 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2015년 남부지검의 김모 부장검사 네. 그리고 귀족 검사로 알려져 있던 진모 검사가 네. 직장 내에서 엄청난 성폭력을 했어요. 네. 진모 검사는 성폭력 내용은 너무 심각해서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회사에서 한 주행 정도면 이제 말 좀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모 부장은 회식 장소에서 회식 장소마다 옮겨 다니면서 술 마시고 폭탄주 마시고 안주 먹어야지 하면서 옆에 검사 손등에 뽀뽀를 한다거나 네.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급수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배꼽과 그 음부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른다거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행 좀 하자면서 주행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검사들이 다 지켜보는 예, 가운데 앞에서 그 장소에 한 군데엔 자살한 김웅령 검사가 있었어요. 초임 검사 인간한 첫 회식에서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더 덮였어요. 여검사들이 말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주저하다가 그때 수사관들이 일어나서 수사관들이 그 아이스크림 발언이라고 하는 네. 성희롱 발언에 수사관들이 일어나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여검사들이 그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추행 등이 있었고 그 김모 부장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건이 됐는데 그럼 뭐합니까? 아시잖아요. 사건이 조용히 덮였어요. 사건이 조용히 접혔을 때 그때 신문 기사를 뒤져보니까 그때 남부지검 2차장 문찬석 차장검사가 기자들이 성희롱 뭐 있다는데 뭡니까 했더니 진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이 피곤해서 그만뒀다고 한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검 대변인 시 아니다. 그 김모 부장은 성희롱 발언에 부적절한 언행이다. 추행은 아니고 하고 진모 아니다. 부장과의 갈등이다라고 거짓말했잖아요. 당시 대검 대변인 여완석 진짜 요번 올해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문찬석 그때 남부 2차장 올해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당시 진모 검사의 피해자를 조사했던 대검 감찰 1과장 장영수 올해 검사장 승진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어디다 말하죠? 어디다 말해야 될까요? 말할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슬픈데, 그러니까 그때 남부지검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남부지검의 최선임 여자 부장검사 이노공 선배인데 올해 중앙 4차장 검사님이 되셨죠. 그때 그 일을 보셨어요. 난 그때 선배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이노공 선배님이나 장영수 선배는 제가 같이 문찬석 선배는 마찬가지 같이 근무해서 알아요. 네. 검찰에서 괜찮은 선배예요. 그래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묵인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나마 괜찮은 현실이고 그런 분들이 발탁돼요. 후배들이 어디 가서 정의를 말합니까? 우린 공수처도 없잖아요. 성폭력 사건 어디다 고소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김웅령 검사가 자살을 했던 이유는 저는 김대현 부장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폭행하고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살했을 때 이상하다 왜 자살했을까 알고 보니까 인간 첫해 그 눈앞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는데 네. 사건이 덮였잖아요. 그리고 대검, 남부지검, 법무부 다 거짓말 쳤잖아요. 얘들 김홍년 검사 그 다음에 말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거든요. 그 어디 더 가서 큰 말해. 사건들을 보면서 그 그것들이 덮었잖아요. 묻히는 걸 보면서 내가 갈 문제 데가 제기를 없어요. 해도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서지현 검사님이 2010년에 당한 걸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당했고 다른 전국에서 당했고 김홍년 검사가 당했어요. 검사들이 어디 가서 말하죠? 그 외 가해자들이나 묵인했던 사람들은 아무 불이익을 안 받는 거죠. 드러났는데도 불이익을 안 받잖아요. 네. 아직도 검찰이 그렇다는 게 전 너무 슬퍼요.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남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권력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피해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고 소수죠.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약자이고 소수죠. 가해자만이 권력자예요.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사건에 있어서도 왜 검찰에서 얘기해요. 왜 도대체 JTBC 나가서 저는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법무부 장관 면담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지시하신 간부랑 면담을 했어요. 네. 면담을 할 때 저는 진상 조사를 해달라, 사실 확인을 해달라라고 수회 요구했고 인사에 대한 요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녹음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도 제가 JTBC 그런데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폐하고 묵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리자마자 검찰에서 발표를 했어요. 제 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 주장이 허위라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JTBC에 나갔던 거예요. 내부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최후의 방법까지 썼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언론에 나가서 얘기했다고 검찰을 망신 줬다고 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검찰을 망신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고 싶어요. 예. 혹시 그 건 때문에 징계 받으십니까? 저는 징계는 아직 받지 않았어요. 아니 JTBC 출연권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그러진 괜찮은가요?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항상 일관된 프레임이 있어요. 네. 이문정 선배님께서 몇 년 동안 투쟁하실 때 박병규 선배님께서 이빠른 소리 하실 때 항상 똑같은 프레임으로 묶었어요. 쟤들 정치하려고 그래. 우리 조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쟤들이 정치하려고 나가서 헛소리하는 거야. 저 역시 그런 프레임으로 묶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정치하려고 그런다. 맞아요. 저도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도 그 그랬어요. 이야기를 네.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네. 정치인들과 언론에 뿌렸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뿌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나 정치 안 합니다. 너무 웃긴다. 불출마 선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니까짓 게 뭔데 불출마 선언을.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뭔데 정치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올린 글인데 그럼요. 조롱 당하는지조차 몰라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국회 출입 기자를 꽤 오래 네. 하고 최근도 이제 왔다 갔다 다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유한국당을 받았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서지현 검사님. 서지현 검사님 2020년 총선 비례. 제가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불출마 선언하셔서 당황했어요. 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이죠. 정말이에요? 네, 네. 정말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정말 슬픈 현실이 네. 검찰 출입 기자분들이 대부분 네. 이제 법무부 뭐 대검 높으신 분들과 교류를 하는데 그분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그렇죠. 형동생으로 맞아요. 지내고 예. 그러시다 보니까 제 이야기는 안 믿고 그분들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문정 선배님은 뭐 지금 뭐 몇 번 나오셨어야 될 분이에요. 정치하려고 저런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네, 썼더니 예. 안미영 검사 댓글을 달았어요. 안미영 검사님. 네. 예. 저도 그 강원랜드 예, 사건 강원랜드 폭로했던 최우리 안미영 사건. 검사가 선배님 저도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까 봐요. 저한테 자꾸 정치하러 간다고 해요. 현직 검사 불출마 선언 릴레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불출마 선언 대회라도 한번 하자. 세상에.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반박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사가 의도가 있다고 몰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프레임이 먹혀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임은정 선배님이 정치하려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예. 그리고 임은정 선배님도 제가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의심하고 계셨어요. 의심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대목이 예. 굉장히 공익제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네. 공익제보자들이 현장에서 공익제보를 했을 때 이런 프레임을 많이 걸어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거의 매뉴얼적인 네, 것 저도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하고 막 싸울 때 네. 정치하려고 저런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 뭐 저희 학교에 그 무슨 교사 게시판 댓글 중에 원어민 교사가 쓴 글에도 원어민 교사는 우리 저기 투표권이 없는 분인데. 네, 없는 예. 분인데 영어로 쓴 그거를 제가 댓글이 달려있길래 읽어봤더니 예. 정치하려고 저런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원어민 누구한테 교사가. 들었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 모르지만 방송을 그런 말을 계기로 해요. 다 같이 예. 여기서 불출마 선언을 한번 예, 해볼까요? 한번 하시죠. 그러게요. 세 분이서 불출마 선언을 불출마 해야겠어요. 불출마 예. 선언을 다시 끝난 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네. 모여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거. 아니 그런데 임은정 검사님도 설마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긴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도가니 일기 때 네. 그때 이제 정치하려고 그런다를 2011년도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그때 출마했으면 네. 다선 의원이라서 그러니까 법사 뭐 법사위원장은 위원장. 해셔야 할 될 수 것 같아요. 있잖아요. 지금 여상규 위원장 말고 지금 그러니까 임은정 위원장으로 아니, 이 정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상대 총장님 예, 있을 예, 때 예. 익명 게시판이 한 달 동안 있었었는데 네. 그때 한상대 총장님이 쫓겨났잖아요. 솔직히 네. 쫓겨났을 때 거기에도 연판장이 돌았어요. 한상대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제가 거기다 댓글을 보고 아니 익명 게시판이긴 하지만 연판장인데 이 실명을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치 검찰의 국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네. 한상대 총장은 검찰 개혁의 원인이지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없다. 네. 나가지라. 네. 이렇게 임은정 예. 했더니 갑자기 한상대 총장 나가라는 연판장 밑에 임은정파와 반인 임은정파가 격렬하게 논쟁을 붙기 시작했어요. 네. 임은정 검사는 정치하려고 이런다는 말이 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시죠. 갑자기 밑에 다른 댓글 아니 여기 지금 한상대 총장 나가라는 판국에 갑자기 임은정이 왜 나오냐 그래가지고 술이 확 깬다 그러면서 막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아니 이게 한상대 총장님 나가라는 이게 제가 갑자기 여기 불출마 선언하니까 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서 제가 저보고 어떤 부장님이 임검사 변호사 시장 괜찮아 나가서 뭐 딴 거 해. 그랬을 때 제가 부장님한테 어머 이러신다고 부장님 제가 나갈 것 같아요. 말한 적이 있다. 제가 나는 왜가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너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랬더니 역시 교묘하게 불출마 선언하지 않으시냐. 막 갈리고서 교묘하게.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본글로 뭐 임은정 검사 뭐 도가니 이전부터 네. 게시판에 글을 썼다면 그 임 검사의 진정성 믿어주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댓글이 본글이 달린 거예요. 내가 황당해서 그럼 게시판 뒤져보지도 않았어요. 전 2005년부터 게시판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그때 다시 익명으로 게시판 뒤져보시죠. 이 사람이 또 잽싸게 삭제를 했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역시 엄청나게 조희진 검사장님 같은 경우 저한테 좀 사실한 짜증을 내면서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서 임검사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 임검사 조직이랑 안 맞아 나가서 법사위원회에서 검찰 바꿔 막 짜증을 내시고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네가 이런다고 안 바뀌어 자네 적성은 법사위원이야 법사위원 검찰청법 자네가 바꿔 여기서 이러지 마 하면서 애정이 있으신 분 애정이 없으신 분이 똑같아 결론은 같네요. 나가라. 예. 그러니까 나가라. 여기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밖에서 바꾸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검찰이 솔직히 말해 연체동물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허리를 고추세울 수 있는 척추를 만들어줄 사람이 안에가 필요하지 밖에가 필요한 건 같지는 않아서 안에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지만 척추 한 마디 하나 이렇게 이어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안에서 바꿔야지 진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버티는 건데 워낙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정치하려고 그런다라는 분들이 집념을 봐요. 자, 인디언 기우제를 보는 듯한 네. 언젠가 정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중에 불붙이고 그래 넌 정치하려고 그래 다른 의도가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불출마 선언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안 한다고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네. 솔직히 정치하려고 그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법사위원이 될까 무서워해요. 그렇죠. 구박을 하다가 또 당연히. 구박을 조심은 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죠. 적격심사에 그래서 안 잘린 것 같아요. 그때 총선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솔직히 영입제의가 들어왔었는데 네. 거부를 했었으니까 난 그 적격심사 대비하고 있고 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안 잘랐던 이유가 뭐냐면 꽃길 깔아주게 있냐. 그럼 총선에 바로 그래서 법사위원 될 텐데 그 싫다
잘랐다라고 해서 안 잘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치덕을 봤었고요. 그 정치라는 개념이 근데 그때 나가셨으면 지금 법사위원장이세요. 아니, 그게 저 사람들이 그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에 나가려는 정치도 있지만 제가 안에서 하는 것도 정치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어서 야. 중요한 말씀. 예, 아니 진짜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다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만 정치인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삶이 정치죠. 그럼요. 삶이 정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럼요. 뭔가 계속 바꾸려고 하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찰 안에서도 지금 저는 세게 정치하고 계시죠. 너 정치하려고 그러지 않냐라고 하면 나 정치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저랑 생각을 말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 모아서 그럼요. 바꿔보려고 동력하는 거 이것도 정치니까. 아 근데 이 수준이 지금 거의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네. 정치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답변하거든요. 꼭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가 아니라 가족 간에도 이게 정치고 모든 것이 다 정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희 회사에는.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안 해. 안 그런데 해.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에게 그 쏟는 그 관심과 사랑을 제발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조직을 개혁하고 그런 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야, 저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고. 그럼요. 박수 한번 치고요. 아, 진짜. 네, 아니 훌륭합니다. 정말 그 이게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그렇습니다. 바죠. 예, 국민들이 바라고 그 국민 검사. 그럼 예, 네. 제가 오늘 딱 이름 줘. 네. 국민 검사 3인방.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검찰 안에 네, 있는 희망이죠. 한 검찰 개혁은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버티세요. 잘 버티셔야 돼요. 절대로 나가지 마시고 네. 괜히 뭐 누가 흔들어도 버티셔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검찰이 바뀌는 그날까지 네. 고고싱 네.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